화학원 1학기 1차 지필평가 대비문제 풀이입니다. 유인물은 아마 3개 정도로 나눠주게 될 것 같고, 그거 말고 또 수능형 문제가 들어있는 유인물이 또 나가게 될 거예요. 일단 진도 상황 맞춰서 쪼개 나눠주는 걸로 할 건데, 여러분들 정답 및 해설까지 같이 나눠주니까 문제를 풀고 공부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모르겠는 내용이 있으면 영상에서 해당하는 번호 순서대로 찍을 거니까 해당하는 번호의 문제들을 살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작할게요. 1번 암모니아 합성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물어봤습니다. 암모니아 합성, 하버에 의해서 암모니아 합성이 이루어졌죠. 공기 중에서 뭐와 뭐를 반응시켰죠? 질소와 수소를 반응시켰고, 암모니아의 합성을 통해서 암모니아를 대량 생산하는 것이 질소 비료 대량 생산까지 영향을 미쳐서 식량 생산의 증진에 기여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맞으니까 답은 3번. 자, 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물질, 캐러더스가 발명한 최초의 합성섬유, 요것만으로도 사실 답이 나오죠. 매우 질기고 유연한데 지금은 사실 옷을 만들기보다는 밧줄, 칫솔 이런 거 만드는 데 더 많이 사용한다고 했던 물질, 나일론이죠. 3번. 화학이 의류 문제 해결에 기여한 사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실리코와 같은 천연섬유 아니고 합성섬유가 대량 생산되는 거죠. 천연섬유는 대량으로 생산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그리고 쉽게 닳고 잘 구겨지는 폴리에스터의 성질이 아닌 거잖아요. 사실 그런 단점은 천연섬유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합성섬유들이 개발이 되게 되었기 때문에 니은 틀렸고, 디귿에 석유를 원료로 합성섬유들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말, 요거 하나 맞네요. 답은 2번이 되겠죠. 4번. 다음은 인류의 주거 문제 해결에 기여한 건축 재료에 대한 건데, 재련 기술이 뭐였어요? 금속 성분이 들어있는, 보통은 금속 산화물의 형태인데 거기서 금속만 딱 얻어내는 그런 기술을 말한다고 했었죠. 그걸 통해서 뭐가 대량 생산됐겠어요? 주거 문제 해결하고 관련된 금속은 철이죠. 철이 대량 생산되게 되면서 그 강도가 높아서 건축물에 활용되고, 그다음에 철근 넣어서 철근 콘크리트 만들죠. 이렇게 건설에 많이 이용된다.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5번에 다음 중 화석연료를 구성하는 주성분. 화석연료 계속 배웠는데 석탄도 있지만 석유 이런 애들이죠. 그런 것들을 구성하는 주 성분은 그것들이 탄소 화합물이고, 사실 메인 성분은 탄소인데 탄소에 뭐까지 들어있는 게 주인가요? 탄소와 수소가 대부분의 성분을 차지한다. 알아두면 될 것 같고, 6번의 화석연료, 이 화석, 살아있는 옛날에 살았던 동식물의 사체가 지금 이제 우리가 그걸 연료로 사용하게 되죠. 그리고 화석연료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들이 있는데, 화석연료를 태우는 이 연소라는 것 자체가 열을 방출하는 거니까 당연히 연소에서 열을 방출한다는 설명이 맞는 거고, 그다음에 산업혁명은 석탄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는 요때예요. 그전에는 나무 같은 걸 그냥 불 비워서 뭘 하고 이랬는데 석탄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일어난 게 산업혁명. 그 이후에 이제 석유는 훨씬 뒤의 이야기죠. 그래서 잘못된 것은 4번이고, 이번에 화석연료를 이용해서 발전소에서 전기에너지 생산하는 요즘 화력발전 이런 식의 발전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옳지 않은 것은 4번.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교과서 보고 내용 설명을 해서 지금 이 문제하고 설명되지 않은 내용들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고 선생님이 시험 대비 문제로 나눠준 거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겠는 것들은 해설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7번에 탄소화물의 종류가 많은 까닭이 탄소원자의 특징 때문이죠. 탄소원자는 원자과 전자가 4개고 여러 종류의 원자들하고 안정한 공유결합을 형성한다라고 했었고, 녹는 점, 끓는 점이 매우 낮은 건 아니에요. 탄소 화합물이 모두가 녹는 점, 끓는 점이 매우 낮아서 그 종류가 많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지구에서 존재량이 가장 많은 원소는 탄소가 아니라 오히려 뭐냐면 산소죠.
이거랑은 또 별개다. 기억 리을만. 이 탄소화물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 것은 원자과 전자가 4개이면서 다양한 아이들과 공유 결합을 형성할 수 있다. 그리고 사실 탄소 원자들끼리도 되게 다양한 결합을 형성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메인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하고 리을만 맞으니까 답은 1번. 8번. 메테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메테인 CH4로 되어 있었어요. 액화천연가스 LNG의 주성분이었죠.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정용 도시가스의 성분이다 라고 했었고, 정사면체 안정화 구조 얘기했었죠. 탄소를 중심으로 원자과 전자 4개가 수소 4개와 각각 공유결합을 형성하는데, 이 탄소 주변에 있는 4쌍의 전자들끼리가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으려면 입체적으로 정사면체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설명했지만 109.5도 정도의 결합각을 가진다라고 했었죠. 정사면체 안정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자, 연소하면 물은 원래 수소가 완전히 연소했을 때 생성되는 물질이잖아요. 근데 성분으로 탄소도 있기 때문에 물만 생성한다라는 말이 틀렸죠. 기억 니은만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9번. 이거는 좀 약간 여러분한테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물질들이 나와 있어요. 이 1, 2, 3, 4, 5의 앞부분에 있는 것들 중에 이런 애들, 우리 본 적 없는 이런 애들이 등장은 하는데, 이제 물질들 연결 한번 해봅시다. LNG의 주성분으로 연소 시 많은 열을 발생시키는 LNG의 주성분 메테인이죠. 잘못 연결돼 있고, 술의 성분 뭐예요? 에탄올이죠. 잘못 연결되어 있고, 세집중후군, 이거는 선생님 수업 시간에 얘기하지 않았는데, 세집중후군의 원인 물질은 이런 애예요. 얘는 포름 알데하이드라고 부르고, 메테인이죠. 메탄올이 산화해서 중간에 첫 번째 산화로 만들어지는 물질이에요. 독성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얘기를 선생님 수업 시간에 했던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세집중후군의 원인 물질이기도 하다. 이것도 그냥 같이 봐두고, 식초의 성분 뭐예요? 아세트산이죠. 지금 보면 알겠지만 1, 2, 3, 4가 다 연결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답은 5번이겠죠. 이 CH3, COCH3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하려면 다 펼쳐서 구조식으로 그려줄게요. 수소 3개, 탄소는 산소랑 이중결합, 또 다른 탄소는 이렇게 생기는데, 케톤이라고 불리우는 애예요. 케톤이라고 분류되는 아이인데, 특별히 얘는 탄소 3개짜리 케톤이라서 프로판온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용어가 더 많이 이름으로 쓰여요. 아세톤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 아세톤은 매니큐어 지울 때 많이 사용하죠. 손톱칠이라는 말이 좀 웃기지만 손톱칠을 지우는데 사용되는 요 아세톤, 요것만 하나 제대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물질들, 책에는 지금 사실 2, 3, 4 얘네들만 책에 요 아이들만 책에 나와 있긴 하지만 나머지 2가지도 같이 알아두면 좋겠어요. 10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탄소화물의 분자 모형으로 옳은 것은 효모를 이용하여 과일이나 곡물을 발효시키면 생성되는, 발효를 통해 만들어지는, 그리고 가연성 무색의 액체 물에 잘 녹는다 뭐 이렇다고 하고, 소독살균 작용, 가정용 소독약, 이거 뭐예요? 에탄올 말하는 거죠. 그럼 이 발효를 시켜서 만들어진 요 아이를 가지고 우리가 음료를 만드는 거, 술이라고 말하는 그 음료를 말하는 거고, 분자 모형을 물어봤는데 에탄올은 탄소 2개짜리 C2H5에다가 OH가 붙어 있는데, 탄소 2개에 OH 붙어 있고 그 각각의 탄소들은 결합 4개를 나머지는 수소로 채우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답은 몇 번이냐면 답은 5번이죠. 이 아이들 중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거는 지금 2가지밖에 없어요. 2번은 메탄올, 그렇죠? OH 있고 탄소 하나짜리. 그 다음에 3번은 아세트산이죠. 그렇죠? 그리고 4번은 아까 9번 문제의 답이었던 CH3COCH3 아세톤이라고 불리우는 애예요. 1번은 HCHO라고 부르는 요렇게 똑같은 부분이 반복적으로 나타난 아이인데 포름 알데하이드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세집중후군의 원인 물질이다 라고 앞에 나왔었죠. 자, 답은 어쨌든 5번이고 문제 프린트에 나와 있는 정도의 내용들은 같이 봐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11번 플라스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자 라고 했는데 뭐 문제에 보기라고 써있든 않는데 선생님이 여러분 나눠주는 유의물은 아마 조금 수정해서 여기 보기 뭐 이런 게 들어가겠죠. 골라봅시다. 플라스틱 석유를 원료로 해요. 원유를 추출해서 원유를 이제 뽑아내서 거기 성분으로 나누는데 그 성분으로 나누는 것 중에 나프타라는 성분을 가지고 플라스틱을 만들 때 재료로 사용한다 라고 아마 지나가듯 얘기했던 것 같아요. 금속보다 무겁지 않죠. 이 플라스틱이 좋은 점은 가볍다는 거예요. 가볍다는 거. 그리고 다양한 색을 낼 수 있고 금속이 아니니까 녹도 슬지 않죠. 그리고 대량 생산, 값이 싸다. 이런 것들이 합성하는 물질들의 좋은 점이에요. 그래서 기역, 디귿, 리을이 맞는 답이니까 11번의 답은 4번. 다음에 12번 A. 합성. 뭔가 합성. 공기 중에 질소, 생물 생장에 필요한데 뭐죠? 하버. 뭐 만들어요? 암모니아 합성이죠. 암모니아 NH3다. 맞네요. 그리고 농작물의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해줬죠. 왜냐하면 질소 비료를 만드는 성분, 재료로 암모니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암모니아를 대량 생산을 함으로써 질소 비료도 대량 생산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하버는 이 암모니아 대량 생산을 촉매 이용해서 질소와 뭐를 반응시켜요? 수소를 반응시켜야겠죠. 산소가 아니라 촉매는 이용한 거 맞지만 재료가 틀렸으니까 디귿이 틀렸네요. 기역, 니은만 맞는 답이니까 답은 3번이겠죠. 13번 실생활 문제 해결에 기여한 화학 반응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아스피린은 선생님 수업 시간에 따로 하지 않았는데 문제에 나왔어요. 아스피린의 합성은 천연약물인 살리실산. 원래 살리실산이 버드나무에서 추출한 물질인데 이게 이렇게 약간 진통 효과 같은 게 있어서 많이 사용을 했대요. 근데 이제 또 부작용 같은 약간 그런 게 있었고 그 성분을 약간 다른 형태의 물질로 변형해서 합성이라고 하는데 이제 합성해서 이제 아스피린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냈고 아스피린이 제대로 된 약재로 사용되기 될 수 있게 되었어요. 최초의 합성 의약품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맞을 거예요. 살리실산이라는 아이는 우리가 뭐 나중에 언젠가 배우겠죠. 이 벤젠골인데 벤젠 이름은 엄청 많이 들어왔는데 벤젠골인데 그 벤젠골이에 하이드록식이랑 카복실기를 모두 끼고 있는 아이를 우리가 살리실산이라고 해요. 이 성분에서 다른 형태로 약간 합성된 아이가 우리 아세틸 살리실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고 약품의 그 상품명으로 아스피린이라고 불러요. 비슷하게 벤젠고리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살리실산이라고 부르는 COH가 남아있고 그러니까 산의 성질을 나타내는 아이가 남아있고 그 뒤에 여기 이 OH 중에 H가 떨어져 나가고 그러니까 CO, CH3 이런 아이가 겉으로 붙게 돼요. 그래서 얘를 아세틸 또 설명하면 또 길어지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아세틸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아세틸기를 가지고 있고 이 수소 대신에 아세틸기가 붙어있는 살리실산이다 라고 해서 본명은 아세틸 살리실산인데 우리가 약을 판매하는 약품명으로는 아스피린이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살리실산이 가지는 진통 효과도 있으면서 그 부작용까지 없앤 그런 형태의 약이다. 철의 재련으로 강도가 높은 철강이 건축에 사용되면 안전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맞고 나일론의 합성으로 저렴한 가격의 의류를 보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으니까 답은 5번이다. 다음에 14번 화학이 인류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한 어떤 물질이냐? 가는 지질시대 식물이나 동물의 사체부터 생성된 화석연료죠.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요거에 대한 설명 물어봤는데 일단 이 화석연료 산업혁명을 가져왔죠. 그리고 주 성분은 탄소와 수소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뭐 지금은 이제 뭐 자동차 이런 것들 쓰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을 때 그 연료로 사용하는 게 석유잖아요. 교통 발달도 같이 가져올 수 있었고, 그다음에 가정용 난방연료 지금은 특히나 이제 일산은
지역 난방공사가 있어서 사실 좀 약간 감이 없지만 도시가스 이용해서 난방하고, 그전에는 뭐 석유를 이용하기도 했고 기름 보일러도 있었고, 그전엔 연탄을 쓰기도 했고 다 화석연료로 가정용 난방을 하고, 그다음에 석유 이런 아이들이 플라스틱이나 합성섬유 원료로 사용되고 있어요.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에요. 그렇죠? 자, 15번. 화학이 인류의 의식주 문제 해결에 기여한 대표적인 화학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세 가지가 나와 있네요. 식량 증대, 암모니아 합성 맞죠? 그다음에 대규모 주거공 확보, 철 이용하는 거 맞고, 흡습성, 촉감이 좋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여 의생활의 변화를 가지고 왔다가 나일론이었나요? 나일론은 흡습성 별로 안 좋다고 했죠. 촉감도 좀 애매해. 대량 생산은 좋지만 흡습성이 좋고 촉감이 좋다. 요거 때문에 맞다고 보기가 좀 어려워요. 보통 요런 흡습성이 좋고 촉감이 좋은 아이들은 천연섬유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기억 니은만 맞다고 봐야 되겠네요. 자, 16번. 화학이 실생활의 문제 해결에 이바지한 사례 중 긍정적인 사례가 아닌 것 물어봤네요. 비닐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 긍정이냐 아니냐. 비닐 플라스틱의 개발은 우리가 편리하게 했지만 이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난 것을 과연 긍정으로 봐야 할 것인가, 그렇게 보기 어렵죠. 그래서 16번은 1번이 틀렸네요. 일단. 그리고 제초제, 복합비료 등이 개발되어 농산물 좋고, 건축재료 개발, 주거문제 해결 긍정적, 합성의약품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게 되었고, 값싸고 다양한 의복 제작이 가능해요. 다 긍정적인 포인트로 볼 수 있는데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게 된 것을 긍정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네요. 그래서 16번은 옳다고 볼 수가 없겠죠. 자, 17번.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연료, 섬유, 의약품, 플라스틱 등은 탄소가 주성분인 화합물이다. 다양한 형태의 탄소화물이 존재할 수 있는 까닭, 탄소의 특성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건 탄소가 가장 많아서는 아니라고 했었어요. 지구에서 가장 많은 것은 산소였죠. 이거 기억 틀렸고, 많은 수의 탄소 원자 연속 결합 가능하고, 탄소 원자끼리 여러 가지 형태의 결합 가능하고,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 얘기했었고, 사슬 모양, 고리 모양 얘기했었고, 사슬 모양 중에도 가지가 따로 떨어져 있는 가지 모양 이런 것도 얘기했었죠. 그래서 니은 디귿은 맞지만 기억은 맞다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답은 4번. 그렇죠? 18번 메테인 CH4. 원래 온실기체 그러면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많이 생각하지만 메테인도 태양에서 오는 가시광선을 통과시키지만 이산화탄소처럼 그 적외선을 잘 통과시키지 못하는 이런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온실기체라고 말할 수 있고, 물에 잘 안 녹아요. 정사면체 구조 맞고, 성분원소는 탄소랑 수소 두 가지, LNG의 주성분에서 옳지 않은 것은 2번밖에 없네요. 19번. 한 분자를 이루는 원소의 종류 가장 적은 거 물어봤어요. 메테인, CH4 두 종류, 에탄올, C2H, 5OH 세 종류, 아세톤 앞에서 나왔었죠. CH3, CO, CH3 이렇게 생겨서 세 종류, 두 종류. 아세트산, CH3, COH 두 종류. 세 종류죠. 산소 있네요. 폼알데하이드. 선생님이 앞에서 포름알데하이드라고 썼는데 폼알데하이드. 외래어 표기법이 계속 바뀌어가지고 HCHO의 형태로 생긴 얘도 세 종류. 원소의 종류 가장 적은 거 원소 두 종류 있는 메테인이죠. 20번. 암모니아의 합성이 식량 문제 해결에 미친 영향. 질소는 공기 중에 식물의 생장에 필수적인데 공기 중에 있는 걸 사용하기 어려워. 그래서 이 질소 기체를 암모니아로 바꾼 다음에 개로 다시 비료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암모니아는 물에 잘 녹는데 질소는 물에 잘 녹지 않아요. 질소 기체, 산소 기체 이렇게 똑같은 아이들끼리 결합한 아이들은 전자의 치우침 같은 게 없는데 물이랑 약간 성질이 좀 달라서 물에 대한 용해도가 굉장히 작아요. 암모니아를 이용한 질소 비료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죠. 그래서 토양에 여기 보니까 비료의 문제뿐 아니라 토양의 산성화 방지, 토양이 산성으로 되는 걸 막으려면 반대되는 성질의 것을 뿌리면 되는데 얘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이유는 그것을 물에 녹여서 뿌리면 염기성을 띠는 물질이 나오기 때문이다라는 뜻이에요. 그 염기성을 띠는 물질, 용해간 OH-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암모니아는 원래 기체인데 얘를 물에다 녹이면 암모늄 이온이란 이온의 형태로 바뀌면서 수산화이온을 물속에 용해간에다가 만들어내게 돼요. 염기성을 띠게 된다. 그래서 니은 디귿만 맞다.
되겠고 21번 일상생활 문제를 해결한 화학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다. 화석연료 어떤 화석연료가 산소랑 연소하죠. 근데 화석연료는 주성분이 탄소 그리고 거의 수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연소하면 물이 생기고 당연히 완전 연소하면 이산화탄소가 생기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나겠지만 작년에 이거 했는데 산화철 Fe2O3가 일산화탄소랑 만나면 일산화탄소는 불완전 연소를 통해 만들어지는 아이기 때문에 조건만 맞으면 바로 뭐가 되고 싶어요? 이산화탄소가 되고 철을 얻어낼 수 있다. 반응식을 완결하면 사실 뭐 이렇게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만 여하튼 A 물을 만든다는 건 수소 원자를 포함하고 있다. 수소가 들어있다. B는 이산화탄소, 지구온난화 우리 온실기체라고 부르는 기체 중에 하나다. 가하고 나는 다 산소. 이 산소가 들락날락하죠. 이 화석연료가 산소를 받아서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산화된다라고 할 수 있고 그 산소를 얘가 제공하니까 또 여기 있는 산소로 환원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철의 재련도 마찬가지로 철이 산소를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 산소를 일산화탄소가 받아들이게 되죠. 산소가 왔다 갔다 하는 산화환원 반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21번은 5번 22번 탄수화물의 이름과 학식을 쓰시오. 신맛, 산성, 빙초산 빙초산이라고 하고 물에 녹여서 우리 식초의 성분으로 사용하는 이 물질의 이름은 아세트산이죠. 화학식 쓰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통 아세트산은 어떻게 쓰냐면 CH3COOH 화학식 중에 시성식의 형태로 사용하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23번 플라스틱 합성섬유의 공통점에 대한 것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자. 자, 이런 아이들은 대량 생산 가능하고 값도 싸요. 원유에서 분리된 나프타라는 아이를 원료로 합성을 하게 된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고 성분 원소에서 사실 거의 메인 원소로 들어있는 것들이 탄소랑 수소예요. 산소는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그래서 이 산소를 무조건 포함한다고 써있는 말을 맞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23번에 니은은 맞다고 보기 좀 애매한 이 산소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나왔으면 맞는 건데 산소는 없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기억 디귿만 맞다고 봐야겠죠. 24번 탄수화물 가다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가, 메테인, 나에탄올, 다아세트산 가다의 공통점에 대한 것 물어봤는데 메테인은 물에 잘 안 녹아요. 메테인은 정사면체 구조를 띠고 있고 거기에 있는 전자들이 굉장히 균형적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전자들이 어딘가 치우치지 않고 있는 아이들은 물에 잘 녹지 않는 성질을 가져요. 그래서 기억은 물에 안 녹고 반대로 에탄올이랑 아세트산은 완전히 균형적이지 않겠죠. 이게 산소도 있고 막 이런 아이들은 또 물에 잘 녹아. 그래서 에탄올하고 아세트산은 물에 잘 녹지만 메테인이 물에 잘 녹지 않으니까 공통점이라고 말할 수 없고 실온에서 메테인 무슨 상태였어요? 영하 162도였나? 그 끓는 좀 굉장히 낮았죠. 얘는 기체. 얘네들은 에탄올은 액체고 아세트는 앞에 위에 뭐라고 했어요? 어느 점이 17도보다 낮은 온도 고체로 존재할 수도 있는 그런 아이잖아요. 실온에서 무조건 액체라고 말할 수 없겠죠. 대신 완전히 연소하면 성분에 탄소, 수소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이런 성분이 있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되겠죠. 그래서 디귿 하나만 맞는 말이네요. 답은 2번입니다. 이거는 이제 소단원 1, 2에 대한 거니까 3, 4에 대한 거 프린트 한 묶음이 나갈 거고 굉장히 문제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소단원 5에 대한 문제가 또 하나 나갈 건데 그것도 나눠줄 때쯤 또 같이 풀이 영상을 올려줄게요. 열심히 공부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어요.